지구 환경 변화 이제 하는 거야. 지구 환경 변화 오늘은. 맨 처음에 뭐부터 들어가냐면 기후 변화 연구 방법부터 들어가는 거야. 과거의 기후 변화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지. 알겠지? 그 지금 기후 말고. 그러면 첫 번째 뭘 먼저 쓰냐면 빙하 시추물. 그 빙하 시추는 뭐냐면 빙하에다 구멍을 뚫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지? 막 남극 대륙 막 이런 데 가가지고 빙하에다 구멍을 뚫어. 근데 우리가 보통 빙하 그러면 빙하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 위에 떠 있는 걸 빙하라고 하진 않아. 그런 건 빙산인 거고 일반적으로 빙하는 육지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극 대륙 위에 있는 애들. 그지? 그러니까 거기는 녹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 무슨 알겠죠, 그죠? 옛날에 만들어진 거 그대로 남아 있는 거니까, 알겠지? 이제 녹음에 다 들어가 이거. 자, 봐봐. 과거 공기방울을 분석해서 과거 기온이라든지 이산화탄소의 농도 이런 거 확인이 가능하다. 그럴 수 있겠죠, 그지? 그럼 봐봐, 여러분. 여름에는 눈이 녹고 겨울에는 단단한 얼음이 만들어지니까 마치 나무에 나이테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빙하에도 년도 이게 몇 년에 되는지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지. 나무는 나이테가 왜 생기는지 알아? 나무의 나이테. 여름에는 뭐? 여름에는 생장 속도가 빠르고, 그지? 겨울에는 생장을 안 하잖아, 애들이. 추우니까. 그지? 그러니까 생장을 많이 하다가 생장을 안 하니까, 그지? 거기에 띠가 생긴단 말이야, 띠가. 그 나무 실제로 자르면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죠? 그게 여름에는 생장을 하고 겨울에는 생장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줄무늬란 말이야. 알겠죠? 그것처럼 빙하도고 1년마다 나무 나이테처럼 나이테가 만들어져.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볼게요. 요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산소의 동위원소.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요게 시험에 잘 나와. 산소의 동위원소가. 자, 여러분. H2O가 있어요. 물 분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물이 이렇게 있으면 산소가 16짜리 산소도 있고 18짜리 산소도 있어, 물에. 이걸 이런 걸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하지, 그지? 양성자수는 같은데 중성자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애들인 거야. 누가 더 무겁겠어요, 얘들아? 똑같은 물 분자긴 하지만. 그지? 아랫게 더 무겁겠죠. 그러면 이 무거운 애들은 아무래도 증발이 잘 돼, 잘 안 돼. 덜 되겠지, 아무래도 더 무거우니까. 그렇잖아, 그지? 근데 봐봐, 여러분. 자, 요게, 이게 잠깐, 그림이. 요게 지금 바다야. 이거 어디 갔어? 잠깐만. 이게 지금 바다 이렇게 있는 거야. 바다. 자, 여기는 여러분, 자, 대륙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알겠죠? 자,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기온이 높으면 증발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증발이 일어날 때 기온이 높을 때는 얘가 증발이 좀 많이 일어나. 무거운 게. 그래서 가벼운 거, 물론 가벼운 것도 많이 일어나지. 근데 기온이 높을 때는 무거운 것도 그나마 증발이 좀 뭐 할 거다? 많이 될 거라는 거야. 기온이 낮을 때보다는.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가 하늘로 올라가서 뭐를 만들어, 여러분? 구름을 만들어, 그지? 요게 비나 뭐로 내려? 눈으로 내린단 말이야. 그치? 그게 이제 뭐를 형성을 해주는 거죠. 여기에 빙하를 형성해 주는 거야. 이해했지? 그럼 봐봐, 여러분. 이 빙하에 18짜리 산소의 비율이 높다. 이 말은 과거의 기온이 뭐했다? 높았다. 그 얘기인 거야. 무슨 알겠지? 그지? 그래야 기온이 높아야 무거운 물 분자도 증발이 잘 일어나니까. 이해했지? 그치? 그래서 지금 보면 봐봐. 산소의 동위원소의 비율을 비교해 보겠다. 16짜리 산소분의 18짜리 산소 비율인데 기온이 높을수록 누가 비율이 더 증가한다고 여러분? 18짜리 산소 비율이 증가한다. 이해하시죠? 되는 거 같지, 그치? 근데 이거를 잘 봐야 돼, 여러분.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의 비율이 커지는 거냐면 빙하에서의 18짜리 산소 비율이 커지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면 바다에서의 18짜리 산소 비율은 뭐 하겠어? 바다에서의 산소의 비율은? 동시간대로 본다면. 반대로 나타나겠지, 뭐.
그러니까 기온이 높으면 물에 있던 18짜리 산소 비율이 더 많이 증발이 일어나니까 그지? 그러니까 육지에 쌓인 애들은 18짜리 산소 비율이 더 커질 거고 그만큼 상대적으로 바다에 남아있는 걸 뭐 하겠지? 이제 18짜리 산소 비율이 줄어들겠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빙하라고 하는 거는 육지에 쌓인 걸 얘기해 준다는 거. 무슨 아시겠죠? 됐지? 뭐. 이거? 아, 똑같은 말이야. 근데 그거 기온이 높을 때 18짜리 산소가 포함된 물 분자의 증발도 잘 일어난다. 그래서 기온이 높을 때 18짜리 산소 비율이 더 커지더라. 그걸 적어 놓은 거야. 그냥 똑같은 의미인 거야. 그럼 어. 100%에 18짜리 비율이 많았던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었는데 기온이 높아서 18짜리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바닷물에는 16짜리나 18짜리가 그러니까 둘 다 존재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만약 16짜리가 한 80%가 있고 18짜리가 한 20%가 원래 있었단 말이야. 비율 자체가. 무슨 알겠지, 그지? 근데 기온이 낮을 때는 18짜리는 증발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빙하에는 막 16짜리가 90%, 18짜리는 10%밖에 없었어. 근데 기온이 높을 때는 16짜리가 한 85%, 알겠지? 그리고 18짜리 한 15% 이런 식으로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됐지? 그러니까 기온이 높으면 18짜리를 포함한 물 분자도 증발이 잘 일어나더라. 오케이? 된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볼게요, 여러분. 남의 나이테 연구.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 잘 자라겠지. 응? 그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기온이 낮을 때는 생장을 잘 안 하고. 그쵸? 그 생장 속도 차이 때문에 뭐가 생긴다, 여러분? 나이테가 만들어져. 오케이.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테는 1년에 한 개씩 만들어지는데, 여기 봐봐. 여러 나무를 비교해서 기후를 추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수천 년 전까지 과거 기온이나 강수량 변화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돼 있잖아. 나무 하나가 수천 년을 산다는 의미가 아니야. 알겠지?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해. 대부분 나무들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나무를 같이 연구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나무를 연구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살다가 죽고, 누군가는 이만큼 살다 죽고, 누군가 이만큼 살다 죽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대가 더 길어지겠지. 음. 기록을 남겨놔야지, 그러니까. 기록을 남겨놔야지. 무슨 알겠지, 그지? 기록을 남겨놔야지.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막 오래전에 살다가 죽은 나무들도 있을 거 아니야. 꼭 살아있는 나무만 연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이테라고 하는 건 어차피 예전에 살다 죽은 것도 연구가 가능하잖아. 무슨 알겠죠? 그럼 비슷한 지역에서 음. 나무를 그래야지. 그래야지. 왜냐면 너무 다른 지역은 왜냐면 기후대에 따라서 열대 기후는 나이테도 없어. 알지? 열대우림에 사는 나무들은 나이테도 안 나타나. 나무 나이테가 잘 나타나는 데 어디겠어? 우리나라 같은 데가 나이테가 잘 나타나지. 온대기후.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죠? 그래서 생장과 멈춤을 반복적으로 해줘야지 나이테가 잘 생기지 않겠어요? 무슨 알겠지? 오케이? 자, 뭐 엄청 길게 막 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고 있어도 돼. 알겠지, 그지? 자, 대신 여러분 이거 있잖아. 기간은 막 엄청나게 외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얘는 한 수십만 년, 얘는 수천 년 전이니까 빙하가 좀 더 오랜 과거의 기후까지도 연구가 가능하겠다. 나무 나이테보다는 그지? 그럴 것 같죠? 이번엔 여러분 화성 연구 보겠습니다. 해저 퇴적물에 포함된 화성의 산소 동위원소 비율을 비교해 주는 건데 자, 이거 반대로 나타난다. 봐봐. 해양 생물화석의 산소 비율을 보는 거야, 이제. 그지? 요거는 과거 바닷물에 있던 산소 비율과 마찬가지일 거다. 그치? 생물 화석이 있으면, 그잖아. 어쩌면 걔가 그때 당시에 물을 먹고 마시고 하면서 살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이제 산소가 몸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화석 체내에, 그죠?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오히려 기온이 낮을수록 18짜리 산소 비율이 더 커진다. 왜? 증발이 잘 안 일어나니까. 어? 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18짜리 산소가 있잖아요. 얘가 기온이 높으면 이게 바깥쪽으로 뭐 한다니까 많이 날아간다고. 물론 걔는 무조건 날아가지. 어? 16짜리가 무조건 더 잘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16짜리 신경 쓰지 말고 기온이 높으면 18짜리 산소를 포함한 물이 증발이 뭐하고 잘 일어난다. 됐지?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봐봐. 얘가 만약 기온이 높아. 날아간 게 많아. 그치? 그러면 바다에는 얘가 양이 뭐야? 18짜리 비율이 줄고 대신 요게 날아가서 구름을 만들어줘서 육지에 비나 눈을 내려서 대륙에 쌓였어. 그 육지에는 비율이 얘가 뭐하고 커지고 그거란 말이야. 그러면 봐봐. 바다에서 18짜리 산소 비율은 언제 커지겠어? 기온이 뭐 할 때? 낮을 때, 증발 잘 안 일어날 때. 이게 잘 안 올라가면 여기 많을 거 아니야, 얘가. 어? 그 얘기야, 그냥. 기온이 높으면 18짜리 산소를 포함한 물 분자의 증발이 뭐 한다? 잘 일어난다. 기온이 낮을 때는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온이 낮을 때 해수 속에 포함된 18짜리 산소 비율이 좀 커지고 기온이 높을 때는 육지에, 알겠지? 육지에 포함된 빙하,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18짜리 산소 비율이 커지더라. 됐지? 오케이. 자, 여기 볼게요, 여러분. 침엽수. 침엽수가 뭔지 알지? 어? 침엽수가 뭐야? 소나무, 잣나무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뾰족뾰족한 애들. 자, 얘네 아무래도 추운 지역에 좀 많이 살지. 어? 그렇잖아, 그치? 우리가 열대 지역을 가봤어야 알지. 열대 지역에 소나무 본 적 있어, 없어? 모르지, 열대 지역 안 가봤어. 자, 봐봐. 화렵수들은 보통 따뜻한 데서 많이 살아. 그래서 만약에 꽃가루가 침엽수에 꽃가루가 많이 발견이 되면 여기는 조금 추운 지역이었나 보다. 과거에 그지? 그리고 화렵수에 꽃가루가 많이 발견이 되면 화렵수가 뭔지 알지? 이파리 좀 넓은 애들 있잖아. 그지? 여기는 과거의 기온이 좀 높았던 곳인가 보다.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지? 그지? 자, 시상화석은 여러분 공부해 봤으니까 알잖아. 산호, 고사리. 그지? 산호는 따뜻하고 얕은 바다. 고사리는 온난하고 수변한 지역이었겠구나. 된 거죠? 오케이. 지희야,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수업은 몇 시간이나 했었어? 2시간 반? 수업을 길게 하는구나. 그죠? 자, 봐봐 여러분. 스텝 1.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는 나무 나이테 연구, 여기는 빙하, 그죠? 빙하, 시추물 연구, 화석 연구 이런 게 있다. 그치? 그리고 봐봐. 나무 나이테 간격이 넓어질 때는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때. 괜찮죠? 침엽수 꽃가루 화석이 나타내는 지역은 여기 예전에 좀 뭐했겠다. 여기는 추웠겠다. 추운 기후였으면 알 수 있다. 기온이 높을수록 빙하 공기방울에 18짜리 산소 비율이 뭐한다? 높아진다. 맞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나이테는 1년에 한 개씩 수억 년 좀 오바 아니야? 그치? 수천 년. 수억 년 전까지 기후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이거는? 이거는 시상화석. 알겠지? 이건 시상화석. 빙하도 수억 년까지는 안 돼, 얘들아. 알죠? 지시대 자체가 변하잖아. 그치? 산호초 화석은 해당 지역이 당시 따뜻하고 깊은 바다. 틀렸지? 깊은이 아니라 얕은. 오케이. 자, 스텝 3. 과거의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후변화 연구에 뭐가 있어, 여러분? 빙하 연구 있고, 해저 퇴적물 연구 있고, 나무 나이테 연구 있고. 지진파는 뭐 할 때 쓰는 거야? 지구 내부. 그렇지? 지구 내부 조사할 때. 오케이. 괜찮죠?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기후변화의 자, 먼저 지구 내적 요인부터 볼게요, 여러분. 자, 이때는 한번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화산활동, 영향 주죠. 그지? 실제로 화산활동이 일어나면 화산재가 되게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어. 특히 폭발력이 강한 화산 같은 경우는 화산재가 막 성층권까지도 올라가고 막 이래.
대륙권 다음에 성층권이잖아. 그치? 성층권은 기층이 안정하기 때문에 화산재가 잘 안 내려와요. 한번 올라가면. 막 몇 달씩 떠 있는 경우도 있어, 얘들아. 그럼 화산재는 햇빛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 준단 말이야. 그래서 화산재가 기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더라. 응? 알겠지?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자, 두 번째. 자, 지표면 변화. 빙하 면적이 증가하면, 그러면 기온이 낮아져. 빙하 면적이 증가 왜 기온이 낮아지는지 알아? 빙하가 얼음이잖아, 얼음. 햇빛을 반사하거든. 그러니까 지구가 빛을 흡수를 못하는 거야. 그냥 반사되는 게 많으니까. 무슨 알겠지, 그지? 그래서 얼음이 얼면 더 추워질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그 지역이. 알겠죠? 자, 다음 순 면적 감소. 이거는 사막을 떠올려도 괜찮아. 사막. 알겠지, 그지? 이러면 뭐가 반사율이 증가한다. 여러분들 사막 같은 데 가본 적은 없지, 그지? 근데 이제 왜 우리가 무슨 다큐나 막 이런 걸 보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 보면 막 얼굴을 막 터번 같은 걸 이렇게 막 다 둘러싸고 막 이러잖아, 그죠? 뭐가 많으니까 반사되는 빛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야. 무슨 알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수륙 분포의 변화. 대륙 이동으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변해 기후가 변한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물이 많으면 이런 건 주로 이제 해양성 기후 이런 게 많이 나타나잖아. 주변에 대륙이 많으면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고, 대륙성 기후랑 해양성 기후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시죠? 대륙성 기후는 일교차가 심하고, 그치? 해양성 기후는 일교차가 좀 적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물이 아무래도 비율이 뭐하다 보니까 비율이 좀 크다 보니까 온도가 잘 안 변하거든. 그럼 봐봐. 그런데 우리는 왜 삼면이 바다인데 해양성 기후가 잘 안 나타나고 왜 대륙성 기후처럼 일교차가 심합니까? 그치? 우리나라 옆에 뭐가 있어서 그래? 중국. 중국 대륙이 되게 크잖아. 그 중국 대륙에 비하면 황해바다가 되게 좁지 않아? 그치?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바다에는 잘 안 봐도 우리가. 그죠? 우리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편서풍 지역에 살고 있잖아. 우리나라로 오는 대부분의 그 기후의 영향은 편서풍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풍향이라고 하는 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다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주로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중국 대륙에 있던 바람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중국이 만약 오늘 날씨가 맑았잖아? 그러니까 내일 우리도 날씨가 맑을 가능성이 커요. 무슨 알겠지, 그치? 중국이 날씨가 오늘 흐리잖아? 그 내일 우리 흐릴 가능성이 되게 커, 얘들아. 같이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야. 알겠죠? 자, 볼게요. 이번에는 대기 조성 변화, CO2 농도는 너무 많이 나와. 그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나중에 이제 온실 효과나 온난화도 다시 한번 들어가겠지만 CO2가 온실기체잖아. 그치? 이것 때문에 기후가 요즘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말이 되게 많지. 근데 사실은 과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르기도 해. 이 CO2의 농도가 지금 되게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과학자들은 이거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다. 지구 지금까지 계속 지시대나 이런 걸 판단을 해보면 예전에 과거는 더 높을 때도 있었다. 뭐 크게 걱정이 안 해도 된다. 이런 과학자들도 가끔 있긴 한데 사실은 모르죠. 왜냐면 우리가 그때 살아본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 그지? 그때 엄청난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잖아. 그죠? 조심하는 게 좋긴 하겠지, 그지? 자, 볼게요, 여러분. 인간 활동, 화석연료 사용. 이것도 결국은 CO2지 뭐. 석탄, 석유 많이 쓰면 그만큼 CO2 많이 만들어지니까. 자, 사실 내적 요인은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죠? 문제는 외적 요인인데 여기 외적 요인 되게 짧게 돼 있잖아. 근데 사실은 이 외적 요인이 선생님들마다 얘를 자세히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자세하게 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갈 거야. 자, 여기 보시죠. 외적 요인. 자, 첫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경사 변화. 이거를 자전축 경사 변화 이거를 기울기의 변화 이렇게 봐도 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지구가 이렇게 있죠. 자, 지구 이렇게 있으면 현재는 지구의 자전축이 몇 도 정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현재는
23.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치? 23.5도. 그럼 봐봐 여러분. 우리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잘 알고 있는지 봅시다. 만약에 지구가 반듯하게 있다면, 자연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적도는 햇빛이 몇 도로 들어오겠습니까? 적도는 햇빛이 90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극지방은 햇빛이 몇 도로 들어와? 여기는 0도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로는 지구 자연축이 23.5도 서로 뭐하고 있으니까 현재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지? 봐봐. 우리가 원래 적도는 여기가 적도야. 여기가 원래 0도 지역이라면 원래 여기가 적도. 근데 햇빛이 나란하게 들어오니까 여기는 햇빛이 들어오는 거야. 이해 가나요? 그래서 햇빛이 90도로 들어오는 지역은 위도 몇 도겠어요? 그러면 위도 23.5도인 데가 햇빛이 90도로 들어오는 거야. 이해하셨나요? 무슨 말인지? 물론 이게 때에 따라 다르죠. 이게 언제? 하지 때. 하지. 하지가 뭔지 알아? 하지? 그치, 여름. 낮이 가장 길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낮이 가장 길 때. 그지? 태양고도가 가장 높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북반구 북위 23.5도에 햇빛이 90도로 들어올 때. 알겠죠? 그때가 낮이 가장 길거든요. 그럼 봐봐. 만약 우리는 위도 한 몇 도 정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냐? 우리 조금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면 우리 38선이잖아, 38선. 위도 38도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살고 있는 데가 위도 한 36도, 37도 여기 살고 있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전이 한 36도다 라고 가정해볼게. 알겠죠? 그럼 잘 봐봐, 얘들아. 요게 36도가 되는 지역이라고 가정해주면, 요게 현재 대전이야. 만약에 지구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그치? 햇빛이 90도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얼만큼의 햇빛을 받겠어? 몇 도만큼 햇빛을 받겠어, 얘들아? 90도만큼 받지는 않을 거 아니야. 우리가 적도에 사는 게 아니니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햇빛은 얼마에서 얼마를 빼줘야 되냐면, 이거는 90도에서 36도를 뺀 것만큼 받겠지. 무슨 아지, 그지? 그럼 몇 도 나와, 이게? 54도만큼 받아.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느 쪽으로 여러분 햇빛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23.5도만큼. 그러면 우리가 하지 때 받는 태양의 고도는 90도에서 위도를 빼고 23.5도를 더해줘야 된단 말이야. 무슨 알겠지, 그지? 우리가 햇빛으로 더 그만큼 가까워진 거 아니야? 23.5도만큼? 그러면 하지 때는 태양 고도가 얼마가 되는 거 여러분? 54에다가 23.5를 더해줘야 돼. 얼마 나요? 77.5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지? 이게 우리 하지 때 태양의 고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77.5도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봐봐 여러분, 태양이 쌤 손을 봐봐. 만약 90도다 라고 하는 거야. 태양이 이렇게 내 머리 위로 떠서 이렇게 지는 거야.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12시간이 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지? 되게 긴 거야, 12시간이면. 그죠? 그러면 태양고도가 77.5도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머리 위를 지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그래도 꽤 길지, 그지? 꽤 오랫동안 여러분 태양이 떠 있으니까. 오케이? 만약에 극지방에 태양의 고도가 0도야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없는 거야. 지면 위에 태양이 없는 거야. 햇빛이 많이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도가, 자, 태양의 고도가 높다 이 말은 지면 위에 태양이 보이는 시간이 더 길다는 거지. 그게 낮의 길이가 길다는 거고, 그럼 그만큼 지면으로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뭐 하겠어, 여러분? 더 많아지겠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기온이 더 높아지는 거야. 겨울에 추워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야, 여러분? 낮의 길이가 뭐 한단 말이야? 짧아져. 그만큼 태양 고도가 낮아지는 거지. 자, 봐봐. 우리가 한겨울에는 여러분 어디를 햇빛이 90도로 들어오냐면 여기를 햇빛이 90도로 들어오는 거야. 자, 지금 봐. 여기가 지금 적도다.
여기는 남반구, 남이 23.5도에 햇빛이 90도로 들어와. 그게 동지야, 동지. 그 동지 때는, 자, 여러분, 대전 지역의 위도가 어떻게 되주냐면, 동지 때는 봐봐. 90도에서 36도를 빼고 23.5도를 더 빼는 거야. 이해가요? 밤이 가장 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름이라고 하는 거는 태양이 북반구에 햇빛이 많이 들어올 때가 여름이 되는 거고 우리가 북반구에 살고 있으니까 겨울이라고 하는 건 햇빛이 남반구로 많이 들어갈 때가 겨울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동지 때는 여러분 태양의 고도가 얼마가 돼? 54도에서 23.5도를 빼야 돼. 54 빼기 23.5가 얼마야? 30.5도 이렇게 들어가지. 그지? 54에서 빼. 이렇게. 30.5도. 그러니까 태양 고도가 되게 뭐하네. 낮잖아.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 그러니까 추운 거야. 이해했지? 근데 봐봐 이제 이 경사각의 변화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 경사각이 맨날 23.5도가 아니에요. 지구가. 요게 21.5도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해. 지금보다 더 많이 기울어질 수도 있고 알겠죠? 지금보다 덜 기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봐봐. 내 말 잘 들어봐. 만약에 얘들아 자, 얘가 지금보다 덜 기울어졌어. 21.5도만큼만 기울어졌다면 자, 하지 때 여기에다가 23.5를 더하는 게 아니라 21.5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덜 더워. 지금보다. 그지? 동지 때는 23.5를 빼는 게 아니라 21.5만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보다 덜 춥게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지금보다 만약에 더 많이 기울어진다면 24.5를 더하고 24.5를 빼야 되잖아. 더 더워지고 더 추워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기후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지 얘들아. 지금보다 더 더워질 수도 있고 더 추워질 수도 있으니까.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게 바로 지구 자전수의 경사각의 변화, 즉 기울기 크기의 변화란 말이야. 됐지?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게 있어야 되라. 두 번째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자,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 이 자체가 변할 수도 있어. 알겠죠? 경사 방향 자체가 변할 수 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지금 지구의 자전축이라고 봐봐.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 봐봐. 이거 봐봐. 지금은 얘가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 축 자체가 얘가 이렇게 얘도 움직여. 이렇게 축 자체가.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만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기울어질 수도 있어. 우선 알겠죠?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게 아예 반대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다. 이제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 요게 지구의 이건 공전궤도야. 공전궤도. 지금 태양이 어디에 있냐면 자, 태양은 여기 태양이 이렇게 있는 거야. 아니야. 노란색으로 하자. 노란색. 원래 태양이 노란색인 거 알지? 응? 태양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지구가 어디인지 봐봐, 여러분. 지구가 여기 있을 때랑 그리고 지구가 여기 반대편 여기 있을 때 이제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는 지구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알겠죠? 그리고 어디가 적도냐면 자, 파란색 이게 지금 적도야. 이게 지금 적도를 나타내 준 거야. 그러면 자, 요 때는 요 위치에 있을 때 햇빛이 북반구로 많이 들어와. 그치?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요 위치에 있을 때가 여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북반구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 요 위치에 있을 때는 햇빛이 어디로 많이 들어와요? 남반구로 햇빛이 많이 들어오네?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때는 겨울이야. 이렇게 들어가. 그지?
이게 현재 이제 모습이라고 가정을 해봐. 근데 문제는 자,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일을 겪지는 않아. 이게 주기가 엄청 길어. 여러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런 일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 있을 살아생전에 이런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알겠지? 자, 얘가 지구가 마찬가지. 이렇게 여기도 여기도 지구가 이제 이렇게 있어. 태양은 가운데. 태양 하나 딱 노란색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자, 이번엔 자전축이 반대로 경사가 생겼을 때 보는 거야. 알겠지? 자전축이 이쪽으로 계신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디가 적도가 되겠지, 얘들아? 적도는 여기가 적도, 여기 적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봐봐, 이제 햇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보자. 여기는 요 위치에 있을 때 북방구 햇빛이 많이 들어와. 그럼 이때 뭐가 되겠어, 얘들아? 여기는 여름. 그치? 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남반구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겨울. 계절이 아예 바뀌어. 지금의 여름인 위치가 겨울이 되는 거야, 이제. 지금은 6, 7, 8이 여름이잖아, 그지? 이때가 되면 6, 7, 8이 겨울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아시겠죠? 이런 거를 세차 운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 세차 운동. 자연적 경사 방향 자체가 변하는 걸 세차 운동. 알겠죠? 아, 저런 일도 있구나. 신기하지? 그지? 옛날 과학자들은 저런 거 다 어떻게 찾아냈을까, 혹시? 그죠? 됐어? 오케이? 이번에는 이거를 외우지 마. 이거 외우지 말고 그림만 이해만 하면 돼, 그냥. 자, 이번엔 이거 하나만 더 할게. 세 번째는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라고 하는 게 있어. 공전 궤도 20률. 공전 궤도 20률의 변화. 이거는 공전 궤도의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 주는 거야, 얘들아. 알겠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현재 공전 궤도가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자, 태양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하나 있고, 알겠죠?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여기 있을 때랑 그림을 좀 먼저 그려놓고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이렇게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요게 공전 궤도가 여기서 그림을 한 군데다 그려볼까? 아니, 이런 식으로 변한다. 20률이 좀 심해져서 이렇게 변할 수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무슨 알겠죠? 그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구는 여기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거 구분을 좀 지어봐. 자, 얘는 이런 식으로 현재 이렇게 해야 돼. 뭐하는지 알겠지, 그지? 자, 내가 자전축을 자, 다 이쪽으로 해놓을게. 자, 이쪽으로. 자, 먼저 여러분 공전 궤도가 흰색일 때부터 먼저 보자. 알겠죠? 흰색일 때 어디가 여름이고 어디가 겨울인지 먼저 봐야지. 자, 먼저 흰색일 때 보면 여기는 북반구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가 지금 뭐야? 여기가 여름이야. 그치?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여기는 남반구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겨울이란 말이야. 그치? 근데 공전궤도 20률이 지금 흰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면 겨울이 태양에 뭐 했어? 가까워졌어. 그치? 여름인데 태양에서 뭐 했어? 멀어졌어. 그러니까 여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약간 기온이 낮아져.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여기는 겨울인데, 같은 겨울인데, 거리가 태양에 가까워졌잖아. 기온이 살짝 올라가겠네, 그치? 그러니까 겨울은 덜 춥고, 여름은 덜 덥고,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이해가요? 만약에 공전궤도 심리는 반대로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 얘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 그지? 예를 들면 다른 색깔, 좀 특이한 색깔로 가자. 뭐 특이한 색깔을 해야 되니까. 자, 봐 여러분. 봐봐. 만약에 20률이 이런 식으로 변했다고 해봐.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가정해주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 여름이 더 더워지겠지. 태양이 더 가까워지니까. 겨울은 뭐 할 거고? 더 추워질 거고. 무슨 알겠지? 그렇지? 봐봐. 이런 20률의 변화 때문에도 기후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지. 응? 무슨 알겠죠? 이런 건 다 외적 요인. 괜찮지? 오케이. 자, 외적 요인이 크게 우리 몇 가지를 알아봤냐면 크게 세 가지를 알아봤어. 하나는 자전축의 경사각 자체의 크기 변화. 알겠죠? 하나는 이 경사 방향 자체의 변화. 자연축이 지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왼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럼 아예 계절이 아예 달라진다는 거. 알겠지? 그리고 공전계도 20년의 변화. 찌그러진 정도의 변화라는 거야. 응? 알겠죠? 항상 이 공전계도 원계도만 그리진 않아, 얘들아. 알겠죠? 이거 막 외우기 전 위치를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 알겠지? 이해만 하면 돼, 이해만. 어차피 그림 다 주어지고 문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괜찮죠? 이렇게. 큰일 났네. 다들 피곤해갖고. 다들 너무 피곤한데 지금 어떡하지? 졸리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되겠다. 잠깐만. 이거 어디 있었어? 자. 엿이야, 엿. 엿 먹으라는 거지. 이 생각보다 맛있어. 생각 맛있어. 이거. 아니, 이게, 지금 쌤이 고3 애들 수능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 엿, 초콜릿, 과자, 이거 포장을 해서 주거든? 근데 엿을 더 넣어주려고 더 추가로 더 주문을 한 거야. 근데 다른 건 낱개 포장인데, 아니, 낱개 포장인 줄 알고 주문했는데 이렇게 온 거야. 이거 넣어줄 수가 없잖아, 애들한테. 어쩔 수 없어. 하나씩 먹는 수밖에 없어. 이거 한 봉지 더 있는데 큰일 났네. 맛있지? 이거 올 때 이거 냉장 보관해서 오는데. 괜찮잖아요? 그지? 이거 되게 유명한 엿인가 봐. 쌀엿이네, 쌀엿. 그지? 이거 악수야 아까 하나 먹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고3 애들 오면 하나씩 입에 넣어주려고. 아이고, 또 먹고 싶은 얘기해? 잠 깰 거야, 그거 먹고 있어요. 자, 이 봐.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그치? 여긴 되게 짧게 돼 있지, 근데. 그지? 여기 태양 활동의 변화 있는데, 이거 태양 흑점을 쌤이 지난 시간에 태양 에너지 하면서 잠깐 설명해 줬지. 태양 활동이 뭐 할 때? 활발할 때 흑점이 뭐 한다? 많아진다. 그래서 흑점이 많아지면 그만큼 태양 활동이 활발한 거니까 태양에서 뭐가 많이 날라와. 에너지가 더 많이 날라오겠네.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과거 기후변화 갑니다. 빙하기랑 간빙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작은 기후 변동이 계속 됐었다. 뭐 그렇겠지, 그지? 실제로 여러분 심생되는 빙하기가 몇 번이잖아요. 빙하기 3번이야? 4번. 빙하기가 4번이고 간빙기가 3번. 빙하기 사이가 간빙기니까, 그지? 그리고 자, 20세기 중반 이후로 평균 기온이 이례적 상승하고 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화석연료 많이 써서 그렇지 뭐. 그렇잖아요, 그지? 화석연료 많이 쓰니까. 됐죠? 자, 밑에 보죠, 여러분. 자, 기후변화 요인으로는 지구 내적 요인과 지구 외적 요인이 있다. 육지와 바다의 분포인 수륙 분포가 변하면 대기와 핵수의 순환이 변하고 기후가 변할 수 있겠다. 괜찮죠? 자, 과거에는 뭐랑 뭐가 교대로 나타났어, 여러분? 빙하기와 간빙기가 교대로 나타났다. 됐지? 자, 스텝 2.
빙하 면적이 감소하면 지표면의 반사율도 감소하니까 기온이 올라갈 거다. 맞아요. 그죠? 그리고 지구 공전궤도 모양이 변화하면 여름과 겨울이 나타내는 지구 위치가 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구 공전궤도 모양이 변하는 게 여름, 겨울의 위치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알겠지? 그지? 이거는 여름이 더 더워지느냐, 더 시원해지느냐 그 차이가 생기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여름과 겨울의 위치가 변하는 건 이거는 세차 운동이라고 그래서 그죠? 경사 방향 자체가 변할 때. 무슨 아시겠죠? 과거 1000년 동안의 급격한 기온 변화는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쵸? 그지? 괜찮지? 자, 스텝 3. 기후변화 원인인데 지구 내적 요인을 골라보자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일단 자전축 기울기나 자전축 경사 방향은 이건 아니니까 빼야지. 알겠지? 그러니까 뭐 화산 활동이랑 대기 조성 변화. 이게 내적 요인.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온실효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대기권이 되게 높아요. 그죠? 지구 반지름은 6,400km, 그죠? 그리고 지구 대기권의 높이는 약 1,000km 정도 되니까, 그죠? 상당히 높죠. 대부분의 대기들은 거의 약 100km 아래, 거의 다 몰려있다고 봐주면 됩니다. 특히나 거의 10km 이내에 거의 웬만한 게 다 모여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위로 갈수록 공기가 점점 모여지니까, 희박해지니까. 괜찮지? 자,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겨울에 온실 같은데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시골에 할머니 집 이런데 가면 온실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 없어? 아 그래요? 자, 여기 봐 여러분. 그 온실 겨울에는 온실 안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기온이 높아요. 이게 지금 비닐로 돼 있잖아. 요즘 비닐하우스도 되게 튼튼하게 나와요. 물론 비닐을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이 햇빛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차단한다고 여기에 막 비 차단할 수 있는 거 막 되게 두꺼운 게 되게 많더라고요. 비싸. 요즘 비닐하우스 비싸요. 자, 이거 하나 만드는데도 규모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막 1,000만 원씩 들어가 막 그런 것도 있대요. 볼게요, 여러분. 자, 이 비닐은 태양에서 오는 단파 얘는 통과를 시킵니다. 단파라고 하는 거는 파장이 짧은 거. 이제 파장이 짧은 애들은 뭐를 많이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투과력이 좋아요. 알겠지? 그지? 그러면 온실 내부가 따끈따끈해질 거 아니야, 그지? 자, 기온이 이제 상승을 해. 그럼 여기에서 온실 내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에너지는 이거는 장파야, 장파. 알겠지? 에너지가 크진 않거든. 근데 장파는 비닐을 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들어오는 에너지는 많은데 나가는 에너지가 별로 없으니까 이 안에 에너지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주위보다 기온이 뭐하게 나타나는 거? 더 높게 나타나는 거야.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요건 여러분 가시광선이라고 보면 되고 이거 장파 있잖아요. 요거는 적외선이라고 봐주면 돼. 이렇게. 알겠지? 그러면 자, 우리가 지구에서 온실효과도 마찬가지인 거야. 태양에서 오는 가시광선을 뭐를 시키는데 투과를 시키는데 지표의 기온이 상승해서 나가려고 하는 적외선은 투과를 잘 안 시키더라는 거지. 알겠죠?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온실효과가 생기는 건데 그러면 우선 그러면 지구에 또 비닐이 쳐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비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애들이 바로 누구냐면 그게 온실기체가 되는 거죠. 온실기체가 비닐하우스에 비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기체들이 있냐면 이산화탄소 기체, 수증기, 뭐 CH4, 메테인가스, O3, 오존, 그 다음 프레온가스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다 온실기체가 됩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 중에서도 자,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는 CO2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아서 양이 많아 그냥. 알겠지? 그러니까 온실기체 중에 제가 양이 제일 많아. 그래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여기는 프레온가스 같은 경우는 얘는 농도에 비해서 효과가 어마어마해요. 이제 만약에 CO2랑 프레온가스랑 같은 양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력은 프레온가스 한 60배 정도 돼요.
무슨 알겠지? 그지? 근데 대기 중에 프레온가스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지는 않단 말이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CO2가 우리 알다시피 이거는 화석연료 사용이 제일 큰 문제고, 그래서 자꾸 저거를 석탄, 석유, 그죠? 화력 발전을 자꾸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그지? 당장 급하면 일단 써야 되니까, 그지? 자, 그리고 이 메테인 가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소고기만 덜 먹어도 지구 온난화는 훨씬 속도가 더뎌져 있다. 이게 소들이 많이 내뱉어. 메테인 가스를. 소들은 위가 4개인 거 아시죠? 대세김질을 합니다. 풀을 대충 한번 씹어 삼켰다가 그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또 씹고 또 씹고 막 하잖아, 그지? 그때 메테인 가스 많이 나와요. 방구에도 많이 나오고, 그죠? 이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됐지? 훨씬 엿을 먹고 잠은 깬 것 같아. 됐어? 다 썼어? 자, 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기체는 지금 금방 한 것처럼 CO2라는 거, 알겠죠? 지구 복사 에너지를 뭐한다? 흡수한다. 요게 적외선이라서 그래. 장파. 투과력이 약하니까, 알겠지?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원래 온실효과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온실효과의 정도가 너무 크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온실효과가 아예 없으면 생명체가 살지를 못해. 그렇잖아, 그지? 뭐 화성 이런 데, 수성 이런 데는 아예 가스 자체가 없잖아, 대기가, 그죠? 그런 데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온도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지? 자, 지구 온난화, 이거는 큰 문제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그죠? 온난화 때문에 미치는 영향 빨리 한번 보고 갈게요. 해수면이 상승한다. 실제로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은 약 20m 정도 상승합니다. 지구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파트 높이를 치면 1층이 한 2m 50 정도 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한 3m라고 쳐도 한 7층까지는 다 잠기는 거죠. 거의 한 7층, 8층까지는 다 잠긴다고 봐야지. 그렇지? 어마어마한 양이야. 그죠? 혜린 몇 층인데? 주택 100% 잠기죠. 여기 볼게요, 여러분. 자,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생태계 변화, 인간선의 피해, 그지? 여기 문제는 인간선의 피해는 저지대 침수, 요즘은 심한 데는 막 몰디브만 이런 데는 나라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워낙 침수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자,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웃기지? 응? 물 부족. 아니, 해수면이 상승하는데 물이 부족하대. 왜 그런지 알겠어? 마실 수 있는 물이 줄어드는 거야. 바닷물이 자꾸 다 넘쳐버리니까. 무슨 알겠지, 그지? 우리가 바닷물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구 온난화. 자, 우리나라 평균 기온 상승률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 2배로 되게 높죠. 그지? 우리나라 너무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야. 그지? 너무 한 군데 밀집되어 있어서 그래. 빨리 수도로 옮겼어야 되는데. 아씨, 그지? 대전으로 그냥 옮겼어야 되는데. 집값 좀 올라가게. 왜 세종에다 또 도시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청사에 있는데 쓰면 되지, 그냥. 그죠? 볼게요, 여러분. 봄꽃 개화 시기가 빨라진다. 요즘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여러분? 막 바나나라든지 막 이런 거, 파인애플 같은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도 막 재배 가능해지다고 하는 건. 그리고 원래 사과나 이런 게 그 경상도 쪽에서 원래 사과를 재배를 되게 많이 하고 지금도 물론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사과 재배 면적 자체가. 그지? 그런 것도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여기도 봐봐. 한류성 어종은 줄고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있다. 수온도 올라가니까. 그치?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자, 1번. 땡땡은 대기 중 온실기장이 증가하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야, 여러분? 지구 온난화. 자, 온실기체 중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CO2.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 네, 기상이변의 발생이 증가. 됐죠? 대기 중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할수록 해수면 높이는 이거 뭔 소리야? 상승, 그지? 한반도는 지구 전체에 비해 기온 상승폭이 큰 편이에요. 수증기는 온실기체 맞습니다. 이것도 틀린 거예요. 자, 스텝 3. 자,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 두 가지. 자, 빙하 융해 효과 있죠, 그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해수의 열팽차, 그죠? 원인이니까 결과 말고. 그러니까 빙하가 녹아서 그리고 해수의 열팽차 이거 두 개 들어가주면 됩니다. 열팽차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고체나 액체도 온도가 올라가면 뭐한다? 부피가 증가한다. 알겠지, 그지? 물 자체의 부피가 증가한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이랑 디귿 들어가주면 됩니다. 괜찮지? 자, 이번엔 여러분 대기 대순환. 이 대기 대순환도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오죠, 얘도. 자,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햇빛이 어디로도 많이 들어와. 적도 부근이 당연히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오겠지. 극지역보다. 그렇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저위도 지역, 여기는 이제 저위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위도는 에너지가 좀 남아. 자, 이 극지방, 즉 고위도는 여기는 에너지가 뭐하고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 돌고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기온이 계속 낮아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연평균 기온이 지구 전체가 한 15도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지, 그치? 그럼 봐봐. 그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 대기, 바람, 그리고 해수, 해류. 대기와 해수가 순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더라. 그래서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시켜주는 거지. 무슨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볼게요, 여러분. 우리 위도별 분포를 보면, 자, 여기가 여러분 저위도라고 볼게요. 여긴 저위도, 여기는 고위도야. I춘 에너지, 이렇게. 자, 여러분, 태양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확 줄죠,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치? 자,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이제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봐봐, 여기는 에너지가 뭐 하는 거? 남는 거.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뭐 한 거? 여기는 에너지 부족한 거. 그치? 근데 이 에너지 남는 거, 즉 에너지 과잉과 에너지 부족분이 거의 면적이 뭐하다? 거의 비슷합니다. 알겠지, 그치? 자, 여기 비슷한데 위치는 여기는 몇 도? 한 38도 정도 됩니다. 38도. 38선 있는데. 알겠죠? 여기는 이제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비슷한데. 괜찮지?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말이죠. 여기 봐봐. 여기는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기온이 높아요. 기온이 올라가면 공기가 뭐 하냐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져. 그렇지?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기압은 낮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공기가 찍어 눌러주는 게 기압인데, 그렇지? 상승기류는 아래에서 위로 공기가 올라가니까 찍어 누르는 힘을 약화시켜 준단 말이야. 무슨 알겠지, 그렇지? 자, 여기 고위도 지역은 반대로 여기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죠. 기온이 하강하니까 하강기류가 만들어지고 이 하강기류 때문에 여기는 고기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바람은 여러분 무조건 기압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여기가 지금 고기압, 여기는 고기압 하이라고 쓸게요. 이건 로우라고 쓸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부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붑니다. 근데 우리가 봐봐, 얘들아. 지구가 만약 자전하지 않는다면 북반구에서는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만 불 거예요. 맨날 북풍만 부는 거야, 북풍만. 근데 실제로는 지구가 뭐를 하잖아. 자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북풍만 불지는 않아. 봐봐, 만약에 지구가 원래 자전하지 않는다면 공기의 흐름이 봐요. 여기는 자, 상승기류 올라갔다가 하강기류 이런 식의 거대한 대기 순환이 원래 존재할 거야. 만약 자전하지 않는다면, 그죠? 근데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이게 꺾여. 이게 약간 꺾이면서, 봐봐, 여러분. 여기 중간에 내려가는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생기는 거야.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이거를 이렇게 한번 좀 더 세 번 해볼게요. 좀 크게 그릴게요, 이거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 대신 이걸 하나 알아놔. 지구가 자전하지 않는다면 북반구에는 무슨 바람만 분다? 북풍만 분다. 북풍. 사실은 지구가 뭘 하기 때문에
자전하기 때문에 부품만 불지는 않는다. 자, 볼게요, 여러분. 위도를 좀 나눠서 여기는 0도, 30도, 여기는 60도, 여기 이제 극지방 90도. 이렇게 들어. 됐지, 그치? 자, 지구 자전 때문에 이게 바람이 좀 꺾여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여러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30도에서는, 잠깐만. 자, 30도에서는 여러분 하강기로 생긴다. 자, 이렇게 바람. 저희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60도는 상승기로 생깁니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서, 여기는 하강기류, 바람이 이렇게. 이게 대기대선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알겠지, 그치? 봐봐, 여러분. 자, 여기에 지금 상승기류가 생기잖아요. 여기다 써줄까? 여기는 저기압. 하강기로 생기는 곳 고기압, 여기는 저기압, 여기 하강기로 여기는 고기압. 그래서 고저 이렇게 생겨. 응? 무슨 알겠지, 그치? 자,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이제 지구가 뭐를 하다 보니까 자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 자전 때문에 어떤 힘이 생기게 되냐면 전향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겨. 전향력. 알겠지? 봐봐, 여러분. 북반구에서 운동하는 물체들은 자신이 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힘을 받습니다. 알겠죠? 다시. 북반구에서 운동하는 물체들은 자신이 운동하는 방향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힘을 받는다. 오케이? 봐봐, 여러분. 자, 칠판 잠깐 봐주세요. 자, 그러면 얘는 오른쪽으로 휘어지니까 얘는 이쪽으로 휘어지는 힘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운동 방향 오른쪽이니까 얘는 위쪽으로, 그죠?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힘을 받게. 그지? 얘는 이게 오른쪽인 거지. 쟤한테서는 이렇게 휘어지는 힘을 받는 거야. 오케이? 원래 바람이 고에서 저로 부는데 자전 효과 때문에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힘을 받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0도에서 30도에서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여기는 이런 거 우리가 무역풍이야 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역풍 좀 더 자세히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니까 북동 무역풍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되지, 그지? 30도에서 60도는 요거는 무슨 바람? 여기는 편서풍이야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편서풍. 알겠지, 그치? 그리고 얘는 편동풍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 편동풍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 극동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극동풍. 극지역에서 내려오니까 알겠지, 그치? 그리고 동쪽에서 내려오잖아. 그치? 극지방의 동쪽에서 내려오니까 극동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됐지, 그치? 그리고 시험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 요거 순환 이름이 있어. 여기는 헤들리 순환. 알겠죠? 여기는 페렐 순환. 여기는 극순환. 헤들리, 페렐, 극순환. 이 명칭도 알고 있어요. 다 물어봐, 쌤들이. 알겠지? 헤들리의 순환, 페렐 순환, 그리고 극순환. 괜찮나요? 남반구도, 근데 남반구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남반구도 여기는 봐봐. 아이고. 여기가 남이 30도, 남이 60도, 이게 남이 이제 90도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치? 여기도 여기가 고기압, 저기압, 고기압, 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일단은 바람은 여기도 고에서 저로 불어. 여기도 이렇게. 그죠? 여기도 이렇게. 근데 얘들아 그거 알아? 남반구는 전향력이 왼쪽으로 작용해. 운동 방향 왼쪽. 그래서 얘네는 어느 쪽으로 휘어지냐면 이쪽으로 휘어지는 거야. 남반구는 남동 무역풍이 분다.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얘네는 왼쪽으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휘어져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도 왼쪽이니까 이렇게 휘어지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뭐
여기 아래쪽은 거의 나올 일이 없으니까 이건 안 해도 되는데 요건 알고 있는 게 좋아. 나중에 이제 여기는 뭐 할 때 나오냐면 엘니뇨 같은 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 엘니뇨, 라니냐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여기 남동 무역풀 많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요건 알고 있는 게 좋지. 괜찮죠? 여러분들 그 욕조 같은 데에다가 물 많이 받아놓고 목욕하고 나서 물 뺄 때, 그걸 빠지는 방향 본 적 있어? 북방구랑 남방구랑 빠지는 방향이 달라. 그죠? 빠지는 방향이 달라요. 북방구는 어느 쪽으로 휘어져 들어가? 들어갈 때.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응?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휘어져 들어갈 때. 알겠지, 그지? 근데 남방구는 우리랑 반대야. 들어가는 방향이. 걔는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 되게 신기하지? 그지? 완전 반대, 우리랑. 사는 게 다르니까. 아, 내가 남방구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지? 호주라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쌤이 예전에 그 제자 중에 여기 대전에서 가르치는 학생인데 그 친구는 시립대를 갔는데 시립대 이제 졸업을 하고 그 호주 가서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작년에 호주 갔어요. 올해 갔나? 올해 갔구나. 올해 호주 갔어, 호주. 1년간 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잘 있나 궁금해서 카톡을 보냈더니 그래서 뭐 하고 있대. 무슨 너 어디 농장에서 뭐 일하고 있다는데 호주 한 번도 안 가봤었어요. 근데 뭔가 되게 근사할 것 같긴 해. 그치? 농장이 막 그건 정말 광활하지 않을까 걔네는? 그지? 끝이 안 보일 것 같지 않아요? 농장 끝에서 끝이 안 보일 것 같아.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그지? 밖에 좀 나갔다 오면 좋을 텐데. 근데 확실하게 밖에 나갔다 오면 견문이랑 이거 확실히 좀 식견도 그렇고 견문도 그렇고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 애들이 외국에 한 1년 정도만 갔다 와도 훨씬 다른 것 같아. 뭐 일주일 여행하고 이런 거 말고 한 1년 정도만 갔다 와도 이제 달라지는 것 같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학 가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게 좀 많이 좀 드문 좀 힘들어지긴 했는데 여름 때는 대학 갈 때는 지금 많이 좋아지겠지 뭐 그지? 지금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교환학생 같은 거 하는 게 사실 되게 좋아. 그냥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비로 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고 그지? 가장 좋은 게 학생 신분으로 가는 게 제일 좋죠. 그지? 그러니까 보통은 한 3학년 때쯤 한국에서 2학년 정도까지 하고 교환학생 신청해서 물론 이제 학점이 좋아야 되겠지, 그지? 학점 관리 잘 해서 한 3학년 때쯤에 어디 뭐 캐나다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 한 1년 정도 교환학생 갔다 오면 도움이 많이 되죠. 어차피 한국에서 1년 공부하는 거 줘서 똑같이 학점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다 됐죠, 이거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저희도 이건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는 같은 얘기야. 그림 잘 돼 있지? 헤들리 페넬 극수는? 오케이? 자, 볼게요. 이번엔 해수. 자, 여러분 해수는 바람 때문에 바닷물의 흐름도 달라지니까. 그렇잖아, 그치? 자, 지금 보면 여러분 여기 보면 표층해류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이 해수면 위로 지속적으로 불어서 해수를 바람이 이동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바닷물도 같이 따라간다는 얘기죠. 뭔지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먼저 무역풍 이걸 해수를 두는 서쪽으로 이거를 여기다 저거다. 아이고야, 전 필요 없고 여기 한번 봐줄까요? 이거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봐주시죠. 지금 보니까 어디를 먼저 보시냐면 북쪽도 해류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위도대가 지금 0에서 30도죠. 0에서 30도는 바람이 이런 식으로 바람이 불어줘요. 북동 무역풍. 그치? 그러니까 바람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야. 동에서 서쪽으로. 그게 북쪽도 해류. 알겠지? 남반구 0에서 30도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주죠. 그치? 이렇게 불어주니까 자, 이쪽으로 흘러가는 바닷물의 흐름이 있으면 남적도 해류. 그러니까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는 무역풍 때문에 생기는 바닷물의 흐름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괜찮지, 그치? 그러면 봐봐. 선생님, 그러면
동쪽에 있는 바닷물이 서쪽으로 많이 밀려나겠네요. 그러겠다, 그지?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에 바닷물이 많이 쌓여 이쪽에, 그죠? 그러면 거꾸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이 하나 생겨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 반대로 흐르는 바닷물의 흐름을 얘를 적도 반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적도 반류, 반대쪽으로 흐르는 바닷물 흐름도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여기 계속 비워놓을 수는 없으니까. 우선 아시겠죠? 북쪽 대류, 남쪽 대류, 반대로 오는 거 적도 반류. 됐지? 자, 그 다음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요 부분 좀 봐줘.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지금 태평양이야. 여기 보여? 태평양? 여기 태평양인데 보이지, 그치? 그러면 북쪽 대류가 지금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야, 여기 지금 대륙으로 꽉 막혀 있네. 그치? 대륙으로 꽉 막혀 있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막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지형 따라서 그냥, 그치? 저는 건 지형류야, 지형류. 무슨 알겠죠, 그죠? 저 바람 영향이 아니라 지형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지형류라는 표현을 쓰는데 요게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게 있어. 쿠로시오. 알겠죠? 쿠로가 일본어인데 쿠로가 검다란 뜻이고 원래 히로가 희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쿠로 검다, 시오가 짜다. 이게 어둡고 좀 짠 바닷물의 흐름이다. 그래서 쿠로시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알겠지? 그럼 바다의 흐름이 있고 그 다음 봐봐요 여러분. 여기는 30도에서 60도는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는 편서풍. 그죠? 여기는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 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게 누구냐면 북태평양 해류야. 그래서 얘는 이쪽으로 흘러 이렇게. 괜찮지, 그지? 태평양이 북쪽에서 흐르니까 그냥 북태평양이야.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가다 보니까 여기 또 막혀 있지.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죠? 갈 데가 없으니까 밑으로 내려와. 요게 캘리포니아 해류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바로 저거야. 봐봐. 여기는 북쪽도 해류,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여기는 캘리포니아 해류. 요 네 개가 요를 북반구의 아열대 순환이라고 하는데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왜? 우리나라랑 연관이 있다 여기거든. 알겠지, 그렇지? 우리나라가 쿠로시오 해류 영향을 받거든, 얘들아. 알겠죠? 요게 북쪽도 잘 보이지 거기 그림? 북쪽도 해류,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 여기는 북태평양, 여기는 북태평양, 여기는 캘리포니아. 알겠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지? 요거 4개 놓고 외워놔야 돼. 이거 쌤들이 여기만 안 내고 다른 데도 내시는 분들 가끔 계시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주로 많이 나와. 여기 보면 여기 써있죠? 북태평양 아열대순환, 북쪽 대륙,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캘리포니아 해류. 요거 4개. 저 4개 놓고 외워놔야 돼. 알겠지? 그리고 방향이 이제 무슨 방향이 봐봐. 이거 무슨 방향으로 돌아야 되나? 시계 방향. 알겠지? 시계 방향으로 돌아. 괜찮죠?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남대서양의 아열대순환인데 저거는 여기 똑같은 여기 한 번 더 쏘는 저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대신 방향만 볼까 방향만? 얘는 무슨 방향이라는 거 하나 기억해 놓자. 여기는 반시계 방향. 그렇지? 여기는 시계 방향, 여기는 반시계 방향. 요것만 알겠죠? 해류 이름까지는 나중에 봐서 학교쌤이 하시면 그때 가서 해류 이름 외워주고 다른 해류 이름 안 외워도 되는데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만큼은 꼭 외워두자. 알겠지? 자, 그리고 여러분 난류나 한류도 기본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난류는 봐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이동하는 건 다 난류.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난류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야.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건 난류,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는 건 한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면 봐봐. 쿠로시오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지? 그러니까 얘는 난류야. 그러니까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해류 얘는 한류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춥긴 얘가 더 추울 수도 있어. 뭔지 알지? 그러니까 기온으로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방향으로 나눈다고.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자, 됐어.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가 여기 따로 안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해류만 좀 하고 여러분 이렇게 일단 쳐봐. 이게 일본 애들 그리기 싫으니까 대충 그립시다. 자 이렇게 있어. 이제 바닷물이 오는데 이게 얘 좀 이걸로 하자. 볼펜 말고 형광펜을 갈까? 여러분 바닷물이 여기서 이렇게 가. 아니지 이게 쿠로시에로 이렇게 가고 이 중에 일부가 이렇게 들어와.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로 들어오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쓰시마 난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이 쓰시마 난류가 봐봐 여러분. 이제 좀만 더 길게 할게요. 이 쓰시마 난류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일부는 서해 쪽으로, 일부는 동해로 갈라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황해 난류. 알겠지? 얘는 동한 난류라는 표현을 써. 난류라서 좀 빨간색을 그랬나? 응?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얘들아. 괜찮지?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저쪽에 위쪽에서 내려오는 게 있어. 봐봐. 얘는 한류니까. 파란색. 자 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어. 이거는 원래 리만 해류라고 했어요. 리만 해류. 그리고 여기서 갈라져서 내려오는 게 북한 한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괜찮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봐봐. 얘네는 고위도에서 오니까 그냥 한류. 얘는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잖아요. 이거는 난류.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동해안에 보면 이 난류랑 한류가 만나는 데가 있어요. 여기 만나는 데에 좋은 어장이 형성이 되더라. 여기 조경수역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조경수역. 알겠지, 그치? 실제로 여러분, 왜 난류랑 한류가 만나는 데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냐면, 물론 물고기 종류가 다양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 한류에는 영양, 염류가 풍부하고요. 여기 영양, 염류가 많고, 얘는 수온이 적당하죠. 그렇잖아요, 그치? 우리가 여러분, 동물들이 잘 살려면 당연히 수온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지? 적절한 수온이 필요하니까. 또 한 가지는 먹이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 영양 염료가 일종의 비료 역할을 하는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그래서 비료 역할을 해주는 데니까 저기에서 뭐가 잘 자라냐면 플랑크톤들이 급속도로 번식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물고기에 먹이가 많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치? 됐죠? 우리 토요일 날은 수업 거기 나간다고 그랬어, 쌤이. 토요일 날은 발전. 발전. 그래서 태원이는 발전했지? 토요일 날 안 와도 돼, 그러니까. 지희도 발전했나? 전자기후도 거기 시험 봤지, 그지? 지희도 토요일 하루 쉬어? 됐나요? 다 썼어? 이제는?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얘들아. 자, 1번. 자, 에너지 불균형, 이거는 위도별이야.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와 해수의 순환이 나타나는 거고요. 자, 대기 대순환에는 크게 헤들리, 페렐, 극 순환이 있다. 자, 대기 대순환에 형성된 뭐와 대륙의 영향으로 이거는 여러분 이건 봐봐. 대기 대순환에 형성된 바람과 대륙의 영향으로 알겠죠? 바람과 대륙의 영향. 4번 북쪽 대류와 남쪽 대류는 무역풍.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은 요거는 시계 방향. 남태평양의 아열대 순환은 반시계 방향이다. 그지? 자, 스텝 2. 고위도 지역은 에너지 과잉. 틀렸죠, 그죠? 반대. 대기 대순환 바람에 형성된 표층의 해류는 동서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제. 표층의 해류 맞아. 바람 때문에, 그러니까 무역풍 때문에 생기느냐, 편서풍 때문에 생기느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북태평양 해류는 무역풍이 아니라 편서풍에 의해 형성되는 겁니다. 무역풍은 저희도의 해수를 서쪽으로, 편서풍은 중위도 해수를 동쪽으로 이동시키는 거 맞습니다. 그죠? 무역풍 북쪽 대류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게 하고, 그지? 편서풍 북태평양으로 동쪽으로 가게 하는 거니까. 편일순환은 가열과 냉각에 의한 직접 순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얘는 직접, 이건 이제 가끔 이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얘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 순환입니다. 직접 순환은 어디가 직접 순환이 되는 거냐면 적도와 극지방. 적도는 진짜로 가열이 돼서 상승한 거고, 극지역은 냉각돼서 하강을 한 거잖아, 그지? 근데 페레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꼬인 거야, 그냥 바람 흐름이.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열을 받아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이거는 직접이 아니라 간접 순환이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 가운데 껴있으니까. 알겠죠? 자, 스텝 3. 자,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 모형을 나타내 주는 거. 자, ABC에 대한 순환 이름. A가 헤들리, B는 페렐, C는 극순환. 자, ABC 지상에서 부는 바람은요. A는 여기는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됐지, 그치? 자, 북태평양의 아열대순환은 북적도 해류, 여기는 쿠로시오 해류, 북태평양 해류, 그리고 캘리포니아 해류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죠. 됐지?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양이 많지. 끝이 없어. 양이 너무 많죠. 왜 이렇게 양이 많은 거야? 좀만 버텨. 거의 다 와가. 엘니뇨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요. 엘니뇨. 양이 많긴 했네, 여기가. 원래, 아이고. 응? 엿 줄까요? 엿 먹어. 자, 맛있지? 하나밖에 안 먹어? 더 꺼내요. 태원이 줄까? 해보니까 응? 해보니까 이렇게 붙여. 어디? 아, 진짜? 지인 안 봤지? 여기, 아니, 여기를 1학기 때 봤다고? 4단원을? 왜 그러셨을까? 전공이 달라가지고. 자, 여러분, 이번에는 원래 엘니뇨가 그리스도 아이란 뜻이에요. 엘니뇨 의미 자체가 그리스도 아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페루 연안 쪽이 되게 좋은 어종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물고기가 되게 많이 잡히는 지역이거든. 근데 이게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고기가 안 잡히는 거야. 원래는 막 날씨도 맑은 날이 좀 많은 지역인데 그때쯤 되면 막 흐린 날도 많고 고기도 막 안 잡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어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좀 우리 쉬라고, 그다음 고생했으니까 좀 쉬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주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좋은 뜻으로 이름을 지어준 거지. 그리스도 아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알겠지? 좀 휴식기를 좀 가지라고. 그래서 일부러 물고기가 아예 안 나타나게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한 일주일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막 한 달 넘게 지속이 되는 거야. 굶어 죽어. 이제 어부들이 물고기 안 잡으면 그렇잖아, 그지? 계속 막 비 오고 날씨 안 좋고 그러면 바다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기상 이변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처럼 바뀐 거지. 원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알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엘니뇨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자,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무역풍 때문에 뭐가 생긴다? 북쪽 대류, 남쪽 대류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잘라서 여기 지금 남반구입니다, 여러분. 남반구에 원래 이제 남동 무역풍 이렇게 바람이 원래 불어줘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면 여기 있던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이렇게.
무슨 알겠지, 그치? 근데 자, 봐봐 여러분. 얘 색깔을 노란색,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 자, 이 부분, 이 부분이 자, 이 잠깐 보세요.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이 페루 연안 쪽에 수온이 더 높아. 이 수온이 높은 바닷물이 무역풍이 제대로 불어주면 이쪽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는 따뜻한 물이 많이 쌓이고, 알겠지? 그리고 이 지역은 따뜻한 바닷물이 좀 서쪽으로 밀려났잖아요. 그럼 물이 없잖아? 그러면 바다 속에서 좀 수온이 낮은 바닷물이 위로 올라와.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자, 이렇게 판단해, 이렇게, 요거는 이제 표면에서 본 거고, 내가 단면을 잘라서 본다라고 하면,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 바닷물이 없으니까 아래쪽에 있던 차가운 바닷물이 밀고 올라온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그치?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런 걸 용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용승. 알겠죠? 근데 아래에서 이게 올라올 때 있잖아요. 여기에 염류들을 잔뜩 가지고 올라와 애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료를 잔뜩 가지고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게 많으니까 여기에 물고기들이 엄청나게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좋은 어종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 알겠죠? 그리고 봐봐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는 수온이 낮아. 그치? 수온이 낮으면 여기는 무슨 기류가 만들어지냐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 여기는 고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날씨가 맑은 날이 많은 거예요. 뭔 얘기죠, 그죠? 자, 여기는 수온이 높으니까 여기는 상승기류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는 저기압이 형성이 되면서 구름이 생기니까 날씨가 원래 흐린 날이 많아. 이게 원래 이제 평상시에 원래 제대로 바람이 불어주면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역풍이 너무 약하게 불 때가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지, 그지? 그래서 남동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게 되면 따뜻한 바닷물이 서쪽으로 밀려나질 못하니까 페루 연안 쪽의 수온이 그대로 높아지게 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느냐? 용승 현상이 안 나타나. 여기 바닷물이 그냥 머물러 있으니까. 얘가 가야지 밀고 올라오는데, 그치? 옆으로 밀어내지 못하니까 그냥 따뜻한 바닷물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수온이 뭐 하느냐? 오히려 여기가 수온이 예전보다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이 지역은 따뜻한 바닷물이 안 오니까 수온이 하강해 되는 거야. 이해했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에서 여러분 상승기류가 생기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많이 내.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평상시. 알겠지? 요거는 엘니뇨 발생 시. 그럼 엘니뇨는 언제 발생한다, 여러분? 남동 무역풍이 뭐 할 때? 약해질 때. 괜찮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엘니뇨는 언제 발생하냐면 무역풍이 약화됐을 때 발생을 한다. 적도분의 따뜻한 해수가 동쪽으로 이동한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쪽으로 가질 못한다. 그치? 그러니까 용승이 잘 안 일어난다. 찬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대로 올라오지 못해준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이게 좋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기온이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온이 모아진다. 오히려 더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봐봐 여러분. 여기가 날씨가 맑은 날이 많았었는데 비가 많이 오게 된다는 거야. 응? 무슨 알겠지? 그치? 서쪽 인도네시아처럼 정반대가 되는 거고 평상시에 비가 많이 오다가 엘니뇨가 발생하면 여기는 비가 안 와. 무슨 알겠지? 그치? 괜찮죠? 오케이? 그림이 너무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아. 그치? 이해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자, 라니냐. 라니냐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반대. 엘니뇨의 반대야. 무역풍이 너무 세서 문제가 된 거야. 알겠지? 너무 세서. 알겠지? 무역풍이 너무 세서, 무역풍이 너무 세져서 이제 찬물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지.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수온이 너무 많이 낮아지는 거.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자, 핵심 체크 갑니다. 자, 스텝 1. 1번. 뭐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동태평양 쪽의 표층선이 평년보다 높은 거 이거는 엘니뇨. 평년보다 낮은 게 지속되는 거 이거는 라니냐. 됐죠? 엘니뇨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강해질 때가 아니라 약해질 때. 됐지? 엘니뇨 발생 시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상승 기류가 우세해지면 강수량이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상승 기류가 우세해지면 구름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수량이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겠죠. 라니나 발생 시 서태평양에서 홍수와 폭우가 발생할 겁니다. 자, 라니나 발생하면 서태평양 쪽에 뭐가 많이 만들어져? 이제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오니까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맞는 표현인 거야. 무슨 알겠지, 그렇지? 오케이. 자, 스텝 3. 자, 여러분. 평상시나 엘니뇨 발생 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따뜻한 표층 해수의 흐름을 A랑 B 중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평상시는 어느 방향이 뭐가 되겠죠, 여러분? 평상시는 B. 네, 평상시는 서쪽으로 많이 가는 거니까, 그렇지? 엘니뇨 발생 시는 A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어떤 따뜻한 거지. 그러니까 따뜻한 표층 해수의 흐름이 평상시에는 이쪽으로 가잖아, 이쪽으로. 그지? 그러니까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게 B. 아니, 서쪽으로 가는 게 B야, 여러분. 이게 근데 여기 답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지? 답이 잘못되어 있어, 얘들아. 자, 아니. 잘 돼 있네. 평상시, 내가 평상시를 먼저 했구나. 평상시가 B. 알겠죠? 오케이. 자, 뒤로 가겠습니다. 사막화. 얼마 안 남았어. 한 페이지만 하면 돼. 이거는 금방이에요, 금방. 이런 사막화는 토양의 황폐화로 기존의 삶이 확대되는 현상을 사막화라고 한다. 알겠죠? 자연적인 원인, 대기 대순환의 변화, 아까 금방했던 엘니뇨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고요. 인위적인 거는 뭐 삼림벌채 이런 거, 뭐 숲을 망가뜨리는 거죠. 뭐. 그게 가장 큰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사막은 적도 부근에 형성이 될 것 같지만 적도 부근에 사막이 없어요. 그럼 비가 많이 와서. 그치? 사막은 다 어디에 만들어져요, 여러분? 위도 30도 때. 북위 30도, 남위 30도. 왜 거기에 사막이 많이 만들어지냐면 위도 30도 때에 고기압이 형성이 되니까 그런 거야. 무슨 알겠지, 그치? 자, 실제로 보면 봐봐. 위도 30도 때 모압이, 사하라, 그죠? 다 30도 때 있잖아요. 무슨 알겠지, 그치? 여기 적도 쪽에는 사막이 없어. 왜? 비가 너무 많이 와. 괜찮지? 오케이. 그거만 알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까지 세분화해서 나온 적은 없는 것 같긴 해. 뭐 어느 지역은 사막이 뭐 때문에 생겼다. 이건까지 나오지는 않는데 혹시 학교에서 하면 근데 이렇게 내는 오바 아니야? 그치? 자, 사막화 피해민 대체, 식량 부족, 식수 부족 이런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황사 현상은 뭐 우리 봄마다 느끼는 거니까 잘 알 것 같고, 괜찮지, 그지? 오케이. 자, 합시다. 여러분 스텝 1. 1번 땡땡은 사막 주변 지역의 토지가 황폐해져 점차 사막으로 변하는 거, 사막화. 자, 사막화의 원인은 뭐의 변화로 인한 강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이거는 대기 대순환이죠, 그지? 다음 스텝 2. 사막화의 원인은 무분별한 삼림벌채, 과도한 가축 방목, 대시는 뭐야? 대기, 좀 맞는 겁니다. 위도 30도 부근의 상승 기류가 아니라 하강 기류, 그죠? 하강 기류. 사막화로 인한 황사현상 심화, 이것도 맞는 표현이죠. 자, 전 세계 주요 사막이 분포하는 지역은, 자, 볼게요, 여러분. 적도 부근 아닙니다. 증발량이 더 많은데 맞죠? 기후가 건조한데 맞아요. 상승길이 우수한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니은하고 디귿만. 괜찮지? 오케이. 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이라 원래 그 묶음 한 묶음이 더 있는데 그 에너지 변환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좀 아닌 것 같죠. 그치? 늦은 시간이라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내일도 학교 가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하죠. 고생했어, 여러분. 뒤에 그 문제 50문제 붙어 있을 거야. 50문제 풀어와. 알겠죠? 네, 문제까지. 알겠죠? 그리고 언제까지 풀어오냐고?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금요일까지 풀어오면 되겠지 뭐.
다음 주 수업 있을 때까지야, 그치? 행복하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은 어디 보자. 3명 충고회가 오니까. 아 그리고 뭐지? 보경이한테 이거 쌤 영상 찍었잖아. 영상 올려놓을 거거든. 이거 좀 보라고 좀 전달 좀 해줘. 응? 알겠지? 오늘 예언이도 못 와가지고 아마 예언이도 영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이거 프린트를 미리 갖다 줄까? 프린트를 보면서 보게? 그게 낫겠지. 어? 그지? 응.